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특정 연구단체 소속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요. 오영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견된 인사고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 4명이 됐다고 했어요. 네. 모두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네. 이 국제인권법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 소속 판사가 전체 우리나라 판사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 한 10% 된다 그러는데 네. 300명이에요.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9명 중에 4명이 이렇게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이번에 모두 임명된다면 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진보 4, 보수 2, 중도 3, 4대 2대 3 이렇게 재편이 되는데 모두 지금 이 진보 재판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두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이 됩니다. 김상환 후보자, 오영준 후보자,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이미 다 알려진 대로 있고요. 우리법과 인권법 연구회가 전체 법관의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구성으로만 보면 9명 중에 4명이 인권법과 우리법이다. 그러면 한 44%를 차지하는 겁니다. 정치 변호사님, 소위 이제 진보 성향의 법관이라고 하면 우리법, 인권법 출신밖에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법, 인권법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물론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에 소속돼 있어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진보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언론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를 4대 3대 2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제 눈에는요. 진보가 6분, 보수가 3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요. 6명만 똘똘 뭉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법관은요. 제가 이제 재판도 많이 해보고 해왔지만 공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공정하게 비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승패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패배한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판사가 아무리 제대로 된 판결을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하신 거는 조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그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오영준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제 임명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그래도 법조계 내에서는 실력은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렇게 조금 그 떨어지는 분이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분 대신에 저렇게 오영준 그 후보자나 김상환 후보자 임명한 거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 평가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능력적인 면에서는 또 경영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특정 연구회 소속이 이렇게 맞는가라는 지금 의문이 제기돼서요. 다뤄보고 있습니다. 재판소장을 맡게 될 김상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될 때부터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다시 만나보시죠. 우리법연구회나 국가인권법연구회가 이게 무슨 어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판사들의 모임입니까? 뭐예요 거기서 모여서? 그러니까 인권법 연구회 회원으로서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우리법 연구회든 국제인권법 연구회든 열심히 재판 잘하기 위해서 한 법관들의 연구 모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냥 말씀 올립니다. 사법부 보면은 좀 이상해요. 이게 법원 내에 파벌이 있나 보다. 옛날 그 군대 하나회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후보자께서는 그간 진보 성향의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관을 또 혹은 법원의 재판을 진보적이다 혹은 보수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는 법관에게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차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뭐 연구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김상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재판으로 직접 엮인 그런 인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적 명운을 갈랐다고 평가받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딱 한 명 차이로 기각이 됐는데 그때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이제 김상환 후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들? 글쎄요, 저는 이런 논란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지난번 12.3 비상계엄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누구를 지명했을까요? 결국 자신의 그 국정 철학이나 소신하고 맞는 그리고 자신의 정치 신념하고 맞는 사람을 결국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논란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김상환 이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그 경기도의사 선거 때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당시 대법원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쪽에 서는 바람에 상당히 이렇게 보면 보온의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짐작은 됩니다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분이 딴 분도 아니고 지금 대법관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지명을 하면서 헌법소장으로 지금 추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제대로 수호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굴 것인가는 그런 큰 대의를 좀 더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오늘 그 인사를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애초에 당초 거론된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성엽 변호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고사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비판 여론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뜻을 접은 것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나마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김상환 재판관과 함께 이 추천이 된 오영준 재판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법 연구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윤석열 정권 당시 대법관 후보에 그때 후보군에 2분이나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도 우리법 연구회라는 꼬리표보다는 아무래도 그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딱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한다면 예. 미국 같은 경우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그리고 정당 추천이 3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어 있다. 정말 보수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대목은 만약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가 계속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건 또 역전되는 상황이 됐을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